극한이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시 문제가 어떤 게 나왔냐면요. 계속 작년부터의 트렌드야. 작년 수능에도 그랬고 올해 6월 모의고사에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보면은 존재한다, 존재한다, 존재한다. 근데 앞에 뭐가 붙냐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여기서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여기서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라는 게 존재성과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조금 요즘 수능의 트렌드죠. 수학에는 트렌드가 없지만 수능엔 트렌드가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항등식의 개념을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등식의 개념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여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항등식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우시냐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얘들아, 1 더하기 2는 3이지. 그지? 이거 항상 만족하거든. 여기에다가 똑같이 뭘 더해도 성립하잖아. 이런 식을 보고 항등식이라고 해. 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근데 이걸 배울 때 조금 깨어있는 친구들은 그래서 그걸 배워서 뭐 하는데? 배워서 뭘 어떻게 쓰자는 얘긴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질문을 받으면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라고 얼버무리는 선생님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선생님도 계셨거든요. 종종 있겠죠. 그래서 이 항등식의 개념을 좀 잘못 잡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다. 그래서 제가 항등식의 개념을 물론 이거 항등식 맞아요. 근데 이게 물론 항등식이지만 이렇게 항등식을 알고 있으면은 활용도가 떨어지고 문제를 못 풉니다. 결국 문제를 못 풀면 무슨 의미가 있는데 항등식 배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이건 항등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게요. 물론 맞지만 항등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딱 세 가지 조건을 생각하세요. 첫 번째, 어떤 경우에도 상관없이. 두 번째, 제시된 범위 내에서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세 번째, 주어진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이 세 개가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이 세 개가 동시에 만족한다는 걸 아까 전에 대표적인 문제로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게요. 모든 실수에 대해 이게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지. 그럼 한번 대입해보자, 여기에다가. 자, 모든 실수 A에 대해 뭐가 존재한대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 모든 실수 A에 대해서라는 건 대체 무슨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데, 첫 번째. 그러면 A는 뭐가 되든 상관없이 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자, A가 뭐가 되든 상관없다는 얘기는요. A가 실수라 그랬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무한대개의 수를 다 넣어도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1도 되고 2도 되고 그냥 미지수로 표현된 A도 되고 A가 되면 2A도 되고 2A 플러스 5도 되고 뭐 100A도 되고 다 되는 거야. 파이도 돼. 무리수도 된다는 거지. 그러면 A가 뭐가 되든 무관하다는 거는 이걸 집어넣으라는 얘기일까? 뭘 집어넣을 건데요? 이렇게 많은 걸 다 집어넣으란 말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뭘 집어넣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A가 뭐가 되든 무관하다는 말은 대체 뭘
어떤 값이 됐을 때 성립하는 게 유의미할까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A가 모든 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랬어. 그러면 주어진 식이 어떤 경우에 좀 특수한 경우라서 이거를 A를 특정시킬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값을 넣어서 이게 성립하도록 만들 것이냐 라는 얘기예요. 왜? 이게 첫 번째 어떤 경우를 의미한 거고, 이 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니까. 여기에는 제시된 범위 내에서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건 안 들어있어요. 그만큼 항등식 조건을 뭐 전부 다 땡겨서 쓰지는 않은 거지. 자, 그럼 A가 뭐가 되든 무관하다는 걸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A에 뭘 넣을지를 생각해 보라 그랬지. 그럼 뭘 넣을 수 있는데? 뭘 넣을 수 있는데? 이게 존재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주어진 조건의 특수한 상황을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조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라는 얘기인데, 선생님 특수한 상황이 뭔가요?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배울 때 반드시 수학적 정의를 배웁니다. 여기서는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극한값이 언제 존재할 수 있는데? 극한값이 어떤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걸 존재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특수한 상황은 주로 뭐랑 연결되냐면 정의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개념과 수학적 정의에서 출발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 풀진 않을 건데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항등식은 어떤 경우에 제시된 범위 내에서 무슨 짓을 해도 주어진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으니,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 가조건을 보세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거의 값이 존재. 요까지만 해석해 볼게. 그 값은 0이하다. 이거는 몰라 지금은. 자, 그러면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A에 대한 항등식이야. A에 뭘 넣다로도 상관없이 성립해야 돼. 근데 A가 어딨냐고 봤더니 여기 극한 값에 있고요. 분모 분자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뭐야? A가 어떤 값이 되든 우극한은 존재해야 돼. 우극한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그럼 이 우극한이 존재하기 위해서 무슨 정의를 활용할 건데요? 자, 얘는요, 물론 우리가 지금은 아직 안 배웠어. 미분계수라는 걸 안 배웠거든. 이 미분계수에 우극한이 존재한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미분계수의 우극한이 존재하게 하려면 이 함수를 어떻게 짜는 게 맞는데? 이 생각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미분계수니까 아직 모르시겠지? 다른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건 미분계수 문제가 아니라 극한 문제예요. 극한 문제 한번 볼까? 자, 요거의 값이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존재한다. A가 뭐가 되더라도 상관없이 이거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A의 모든 값을 다 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하란 얘기야? 어떤 경우에 이게 존재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 이게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 그랬지. 자, 그러면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 존재하지 않는 조건을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 존재하지 않는데? 첫 번째, 분모가 0인 경우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치? 두 번째, 분모가 0이 아니더라도 좌극한 우극한이 같지 않다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부터 먼저 한번 따져볼까? 분모가 언제 0이 되는데? fx가 x-1, x-2니까 x = 1, 2에서 존재하지 않네. 그러면 이거 첫 번째 x = 1과 2에서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 값이 A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봐야 되겠구나. 두 번째, 얘가 1과 2가 아니라면 뭐가 돼야 돼? 이거 어차피 약분이 되는 형태일 텐데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풀진 않을 거지만. 그러니까 결국 x = 1, 2를 먼저 대입해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야. 이 항등식 조건과 이 존재성만 가지고도.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볼까요?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이거는 순식간에 풀 수도 있어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거의 값이 존재한다 그랬어. 자, 그럼 잘 봐. 존재하지 않는 조건 먼저 생각해보자. 얘가 존재한다 그랬는데 좌극한 우극한은 달라질 수가 없어요. 왜? 얘가 그냥 함수예요. 그럼 여기에 EX를 넣는다고 해서 얘가 불연속한 함수가 될 수는 없거든. 얘도 불연속한 함수가 될 수 없어요. 이거 무조건 연속하는 함수입니다. 얘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질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모가 0인 경우 그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잘 봐봐. 분모가 0이면 자동으로 분자도 0이어야 해요. 우리 극한의 정의에서 배웠잖아. 그럼 분모가 0인 경우가 언제인데? 그 경우를 한번 K라고 놔볼까? 분모가 0인 경우 x = K일 때를 생각해보자. x = K면 FK도 0이어야 해요. 왜? 이때가 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분모가 0이면 분자 자동으로 0이어야 되거든. 정의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 F2K 플러스 1 또한 0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 끝난 게 아니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실수는 K가 될 수도 있고 2K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어. 다시. 근데 얘가 0이라고 했다면 이게 여기 들어가도 똑같이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야. 그럼 뭐야? 여기 2K 플러스 1 다시 F2K 플러스 1이 0이면 여기가 2K 플러스 1이면 여기는 4K 플러스 3이죠. F4K 플러스 3도 0이어야 해요. 자, 어떻게? 무한반복이야. 얘도 0, 얘도 0, 얘도 0. 앞으로 계속해서 다 0이어야 돼. 근데 이거 3차 함수죠. 근이 이렇게나 많을 수가 있나? 불가능하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얘랑 얘랑 같은 거. 따라서 K와 2K 플러스 1과 4K 플러스 3 등이 전부 다 똑같은 거라면 가능해. 자, 우리는 여기서 바로 캐치할 수 있지. 아, 이거 K가 마이너스 1이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그리고 이 근은, 이 f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근 하나만 갖고 있구나. 그러면 저 fx가 어떻게 정의가 돼야 되는 걸까? x 플러스 1과 x제곱 플러스 네모 x 더하기 4인데 이거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돼. 근이 없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갈 수 있다는 거지. 이게 항등식 개념만 이해해도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수상수하에서 항등식을 잘못 배운 나비 효과가 여기까지 펼쳐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항등식이 뭔지 조금 이해가 되지. 그러면 수투에서만 문제를 풀 수 있나? 아니야. 미적분도 풀어요. 이번에 6월 모의고사에서 28번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뒤에서 사이값 정리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또 하겠지만 요 조건은 제외하고요. 여기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했어요. x가 뭐가 돼도 상관없이 이 식 성립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계도함수를 갖는다고 했으니 fx는 f2'x까지 만들어도 된다. 그럼 이 말은 이거를 미분을 2번을 해도 괜찮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항등식만 이해를 해도. 왜? 주어진 조건 상황에서 수학적으로 정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으니 이계도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다면 미분 2번 해도 괜찮다는 의미야. 거기서 이 식을 항상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건 미분 2번 해도 괜찮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나중에 사이값 정리를 이해하면 이 가운데 값을 여기 넣어서 식을 3개를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요. 이 항등식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것들이 꽤나 많다. 특히 4점짜리 여러분이 킬러, 준킬러라고 부르는 것들 중에서 사실 수투의 개념을 몰라서 못 푼다기보다는 수상수하를 수투의 전복을 못 시켜서 못 푸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1번. 좋아요. 이해하셨죠? 이해됐지? 아, 맞아. 지금 이걸 몰랐던 게 결국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풀었던 이유에 근접하다. 예. 하나씩 고리가 맞춰지죠, 퍼즐이. 다 이것 때문이야.
자, 이제 함수의 표현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